네, 안녕하세요. 병행들의 복귀 신홍준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투자 잘 하셨는지요? 많이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4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면서 그 뒤로 증시가 정말 큰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반등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예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 전에 이제 국내장 개장 전에 이제 미국 선물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하한가에 이제 직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결국은 국내 시장도 이제 급락 마감을 하게 됐고요. 또 글로벌 시장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버티다가 오늘 좀 급락 마감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열린 지금 유럽 증시도 이제 굉장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요, 결국 이제 그 공포 구간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의미한 그런 투자 심리가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보수적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은 예측 불가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복귀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복귀는요. 코스피 시장은 3.19% 하락해서 1714포인트인데요. 일주일 전보다 지금 한 200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밀릴지는 몰랐죠, 당연히. 예, 어느 정도 이제 하방으로 지금 압력이 거센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각국의 이제 대응 공조, 특히나 이제 오늘 장 개장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죠. 거기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죠. 코스피 증시도 오늘 시작이 좀 이상했습니다. 1.9%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1.9% 상승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미국 선물이 이제 하한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물량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어떤 갭 띄우기로 좀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다가 종가가 저가인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저점을 다시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보시면 시작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역시나 이제 2.8% 2.8% 이제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5일선을 돌파 못하고 그대로 이제 붕괴되면서 종가가 이제 3.7% 마이너스 저가인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그 막판에 이제 선물 지수를 4% 이상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지난주 나스닥 다우 지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9%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유럽 증시 급락 그리고 미국 선물의 이제 급락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저점을 좀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구간에서는 우리가 증시를 이제 대할 때 전략을 세울 때 기술적인 반등, 어떤 반등을 노리는 어떤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반등을 이제 노리기보다는 지금 반등 시에마다 계속 포지션을 축소한다든지 하방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예를 들면 이제 평시가나 전시 상황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증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법칙,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접근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금통위에서 일단 이제 금리를 0.5% 인하하면서 최초로 이제 0.75% 0점대 이제 금리로 기준가 내려갔습니다. 뭐 환율 변동은 크진 않은데요. 장 끝나고 일단 오늘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계속 터치를 하려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의 어떤 압박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대량의 매도를 계속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 증시가 언제 추세가 반전되고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언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가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중요하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 연준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각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재정 지출 정책이라든지 이런 금융 정책들을 이제 펼치더라도 증시가 오히려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꺾이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금융 정책들이 지금 증시에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증시가 다시 급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올라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에 상당한 어떤 의존력을 가진 지금 경제 구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 긴급 자금 이제 60조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비축률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유가가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제 격돌의 치킨 게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급락 형태 30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유가가 다시 이제 반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전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좀 회복 내지는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그 글로벌 증시와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이제 중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1, 2월 달에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4% 상해 증시가 이제 급락한 형태를 좀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실물 경제 충격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로서 이제 확인이 되고 노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가 볼 때는 밀리지 않았던 어떤 중국 상해 증시의 어떤 흐름이 조금 하방 어떤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포지션을 좀 축소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 스톡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이제 주요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럽 증시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도 유럽 금융위기 때가 떠올리는데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낙폭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침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중국과 한국을 거쳐서 유럽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포심에 의해서 하락하지만 추후에 이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는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폐쇄를 했죠. 이동 제한이라든지 지역 폐쇄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지금 상반기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연쇄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유로존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추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불확실성이 지금 유럽 증시를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일단은 좀 흐름상 지금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언제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예측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 닥스 지수의 2011년 흐름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술적인 흐름, 차트 흐름은요. 2011년도 8월 달에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이때 이제 유럽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보시면 7,200포인트에서 한 5,500포인트 이하까지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락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굉장한 위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지금 요때도 이제 유럽의 어떤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의 어떤 금융위기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요 급락 형태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또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뭐 단기적으로도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논리가 무너진, 호재가 나는데 무너지고 이제 악재가 나는데 튀어오르고 이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급등락이 연출되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10년 전에 이런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지금 유럽 증시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다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고 유럽 증시 굉장히 좀 큰 위기에 좀 봉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지금 안전 자산 이제 금도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은 현금이 최고라는 어떤 인식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는 시점이고요.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24일 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800억을 그때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규모였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6,800억 규모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9,2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요. 양시장에서 이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을 매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후 한 2시 정도 지나서 매수를 시작하면서 2천억 정도 순매수로 이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가 결국은 지금은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보다 왜냐하면 수급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양쪽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악재적인 부분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공포에 치닫게 되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를 지금 시장은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약간 순매도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나눴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수는 3.7% 밀렸죠.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을 한 5천억 수준 계속 매도를 이제 누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대부분 이제 걷어들이고 1,700억 선물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중에는 이제 흐름이 안 좋았지만 막판에 이제 환매수를 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점 뒤에 반등 그런 흐름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의 단기 수급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외국인 쪽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지만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LG화학이 8%, 네이버가 6%,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좀 밀렸고요. 삼성 SDI도 8%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어떤 시총 상위주들도 상당히 오늘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현금을 챙겨서 나가겠다. 이게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큰 수급적인 흐름,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종목별 흐름, 업종 테마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그 오전 장 시작 때는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오늘 1,700 종목이 하락한 채로 이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세를 보인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단기적인 정말 이제 당일 단타나 이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체크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수젠텍,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진단시약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인 종목, 수급이 몰린 종목,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내려는 그런 투기적인 어떤 수급이 계속 돌거든요. 예, 그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진단시약 그리고 이제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의 제일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 오늘 상한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단 쪽에서는 이제 지금 대장주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큰 손들 단타 세력들이 이제 가장 많이 입성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5일선 회복하면서 17% 상승했습니다. 1,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거래대금 자체도 오늘 한 8,600억 정도. 시장의 어떤 수급을 한데 그냥 쓸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면 이제 이런 종목에서 계속 치는 거죠. 낙폭과대를 노리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단타를 하기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인데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이 주말에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왔죠. 17% 상승으로 이제 시가를 형성하면서 급등을 이제 보이다가 시장에 의해서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음봉 플러스 6%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넥신 같은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제 플러스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런 종목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렉스 같은 종목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다는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23%까지 급등했다가 5% 상승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트레이딩 영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 역시 이제 오늘 25%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보이고 오늘 갭으로 시작해서 갭상 시작해서 이제 25% 상승 마감했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의 수급들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이제 각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연기한다는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 불고 있고요. 4월 달로 지금 연기 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정말 많은 차질이 벌어지고 있죠. 뭐 행사라든지 모임들은 뭐 거의 90% 이상은 다 취소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교들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개학을 연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을 몰리게 만들고 단기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가임디가 오늘 11% 올랐고요. YBM도 오늘 15% 오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결국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 수급이 몰리는 테마로 좀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계속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인데요. 정말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어떤 큰 급락과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과거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들에 이제 빗대 가지고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신뢰로는 이제 2011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 급락했던 그런 패턴,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결국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사실 지금 사태는 뭐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정말 다른 어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결국은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가까운 두 번의 어떤 위기가.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 신용 경색이 발생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이제 돈을 풀고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공포 구간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공포 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시장의 급락 형태를 만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공포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정부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금리를 인하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5%에 넘나들던 이제 금리를 연준이 이제 거의 제로 금리까지 이제 낮춰버렸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이게 이제 비전통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그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각국이 대응하고 중앙은행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하면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증시가 이제 각국이 굉장히 대응책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ETF까지 매입하는 굉장히 초강수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회복이나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위기랑 다른 위기입니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고 돈을 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였다면 지금은 이 바이러스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고 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공포의 구간이 더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말간에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주 이제 미국의 급반등을 오늘 글로벌 증시가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증시가 회복되려면 첫 번째는 이게 잘 안 써져가지고 첫 번째는 유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은 지금 상당한 좀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줘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국은 상당히 진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지금 초기 국면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18%를 차지합니다. 두 개 국가가 40%를 차지해요. 일단 두 개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제3의 경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마비가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전 세계적인 어떤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사태의 어떤 진정 국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진정 국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풀고 이제 돈을 풀고 하면서 어떤 이 공포 국면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디플레이션의 어떤 해소 가능성, 유가의 어떤 반등 내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술적 반등이나 회복되는 국면이 좀 나올 거라 보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혹여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버스 ETF라든지 선물 매도 정도 이제 뭐 풋옵션 쪽은 이제 시간 가치 때문에 약간 좀 거래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라든지 ETF 인버스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 구간이 지나면 결국은 실물 경제 타격에 대한 노출이 벌어집니다. 결국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도산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실물 경제 타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진짜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형태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